자, 약속시키겠습니다. 47번. 환지처분 효과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1번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요거는 그 위에 했던 내용과 똑같죠, 그죠? 45번에 지분 5번과 똑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2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되는 것은 그 다음로 넘어가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틀렸죠. 미치지 않는다. 해서 답 2번이네요. 요것은 200페이지 있습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 가로 2번의 예배 밑에 동그라미 2번에 2번. 미치지 않는다. 도레미 치지 않는다. 치면 큰일 나요. 3번 구역 면적에 대한 지역권. 지역권은 원칙은 존속이지만 원칙은 종전토지 존속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12시 땡 하는 순간 소멸한다. 맞아요. 소멸한다. 4번 보루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은 무조건 다음 날에 취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청산금은 환지처분 하는 때에 결정했다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한다. 다음 날 확정은 맞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의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겁니다. 즉 행정청이 아닌, 이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비행정청 시행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1번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비행정청 시행된 경우에 인가 받죠, 그죠? 누구 인가 받죠? 특도시군구, 그죠? 특도시군구 인가 받죠. 시도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거 안 되겠다. 책 봐야 되겠다. 환지 계획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 194 펴보세요. 194. 자, 펼쳤죠? 거기 쌍걸 한번 보시면 환지 계획 인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가권자 나오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즉, 비행정청 시행자 누구한테? 특도시군구에 인가받아라. 변경할 때에도 인가받아라. 그런데 세 번째 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는다. 그 경미한 사항이 박스 안에 1, 2, 3, 4, 5인데 4번 동그라미 4번. 4번 했습니까? 이 4번이 뭐냐? 바로 48번의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 그죠? 네.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인가받지 않는다. 인가받아라. 틀렸죠. 3번에 토지 소유자의 환지 재배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 계획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제외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없죠. 자, 저를 보세요. 임차권자의 반드시 뭡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 임차권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가 없죠. 동의를 받고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4번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있던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이 아니죠. 환지 예정지로 들어온 사람이 사용수익하고 종전 사람은 소멸한다. 즉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그러죠. 환지 예정지로 들어오는 자가 사용수익, 종전 토지는 대신에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둘 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틀렸죠.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은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고, 필요 없으니까 12시 땡 하는 순간 소멸하는 거죠. 다음 날이 아니죠. 땡 하는 순간. 공고된 날, 그렇죠? 날이 끝나는 때, 밤 10시 땡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소멸한다지, 다음 날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자, 요 내용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 200페이지 있죠, 200페이지. 예. 거기에, 하여튼, 거기, 위에 쌍가로 3번 있잖아요. 그 원칙과 예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정리해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나머지 또 보겠습니다. 49번. 환지 방식 시행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령은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가 있다. 맞죠? 예. 2번. 시행령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3번. 시행령은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맞죠? 처분을 그랬죠. 4번. 건설은 주택법상 공공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5번.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처분 공고된 날에 소유권 취득은 무조건 먹어서 가야 돼. 다음 날. 예. 다음 날짜가 빠졌네요. 또 있죠. 만약에 환지 예정지란 말 나오면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해야 되겠죠. 50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처분의 설명으로 틀린 것. 처분. 요거 또 나오는 1번. 공사를 끝내면은 바로 아까 지웠죠. 공고죠. 공고해라. 맞죠?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맨 끝에 바로 중동공사가 아니라 공사 완료 공고 있는 때부터 60일 이내에 환지를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공고된 날, 당연히 다음 날이죠. 하여튼 소유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밑에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지물을 취득한다. 맞죠? 예. 4번. 채비지로 정해지지 아니한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바로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무조건 소유권 취득은 다음 날. 5번. 아까 나왔던 지문인데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한다. 언제?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밤 12시죠. 다음 날이 아니죠. 다음 날 들어가 틀린 겁니다. 답 5번이죠. 51번 청산금입니다. 자, 청산금은 201페이지부터 남아 있는데요.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시행령은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없다? 있죠. 그리고 직권회에서 청산금을 지급해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있죠. 없다. 틀렸습니다. 2번. 시행령은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그죠?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때 임차권자의 동의 없어도 아니죠. 임차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없어도 틀렸습니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3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종전 토지 아니죠. 다음 날. 종전 토지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틀렸죠. 4번.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 놨다가 다음 날 확정. 깔끔하죠. 답 4번. 5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증수도 가능하고 분할 교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액수가 클 때는 언제? 미리미리. 52번 청산금 제도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1번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적분은 금전으로 청산하고요. 그렇죠. 2번 과소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당연히 청산금을 정할 수가 있고요. 3번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한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가 있고요. 미리미리. 4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결석이 있죠. 그죠? 분할 교부할 수가 있어요. 없다 틀렸죠. 5번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 맞습니다. 그래서 쉬운 데에서 정답 나올 때가 많아요. 53번 준공검사 등인데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 돼 있는데 여러분 책 잠깐 보실까요? 204페이지 봐요. 20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맨 밑에.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맞는데 가로 안에 뭡니까? 채비지는 제외한다. 채비지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채비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등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 표현입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주의하시고요.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준공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내면 밑에 그죠? 반드시 뭐라고요? 준공검사를 받아라. 지정권자로부터.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받지 않고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한다는 거. 여기 아까 지운 거예요. 요 절차만 알면은 뭐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춥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54, 55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고요.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요. 자, 56번 보세요. 채권. 아마 요약집 할 때 할 거니까 하게 되면은 그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6번 토지상환 채권 및 도시개발 채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들어보세요.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 누구죠? 지자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이 아니죠. 209페이지 기본서 209페이지 맨 위에 발행권자 가로 1번 그죠? 예. 시도지사 즉 지자체죠. 2번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없다 틀렸죠. 틀렸어요. 3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가 있다. 없다 틀렸죠. 4번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행장의 승인을 받아라. 맞죠? 그죠? 2월 채권을 발행할 때니까요. 채권 발행할 때 바로 거기 가로 2번 승인권자 발행할 때 행장의 승인 받아라. 여기서요.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로 자치를 안정으로 우선 다 바꿔주면 돼요. 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인할 때
과거 정권에 나왔던 거잖아, 문제가.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미처 못했어요. 행정안전부. 정권 바뀔 때마다 약간 행정위원장 바뀝니다. 행정자치부에다가 행정안전부 했다가. 그래서 그거는 뭐 시험에는 맞게 나오기 때문에요. 5번 소멸시효 원오이이. 원금은 5년 5년. 원오이이. 원오이이. 틀렸죠? 자, 하나 더. 57번. 도시개발 채권 옳은 것 같이 봅니다. 1번. 도시개발 조합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이게 뭡니까? 토지 상환 채권 설명이죠, 그죠? 끝에도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고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채권. 그리고 앞에요, 앞에 도시개발 조합도 틀렸어요. 아시겠죠? 틀렸어요. 왜? 조합은 언제입니까? 환지 방식일 때 나오잖아요.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일 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이때 조합은 제외. 왜? 조합은 환지 방식. 여기 그냥 이게 내용이 틀리게 하려고 작정을 낸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해설에는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 넣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막 짬뽕 해가지고 틀렸다. 2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총액에 대하여 국장 승인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행안부 장관 행장 승인이고요. 3번 소멸시효는 원오이이.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원오이이. 오이 5년 2년. 오이.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에서 10년은 맞아요. 범위에서 기장 아니고 조례. 그 사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요. 그리고요 5번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로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데는 의무적으로 채권 매입해라가 맞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210페이지 박스 안에 3번을 말한 겁니다. 3번. 자, 하나 마지막입니다. 도시개발 채권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환 5년부터 10년이죠. 그죠? 예.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내에서 조례. 그래서 틀렸죠. 답 1번이네요. 2번 원오이이 나오죠. 3번 수용 사용 방식일 때, 그죠? 밑에 즉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주공과 공공시행자와 도국계약을 체결한 자, 그 자는 의무적 매입이에요. 아까 전에 210페이지 그 박스 안에 바로 1번, 박스 안에 1번 말하는 것이고요. 4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이고요. 5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수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다면 그 채권을 초과하여 매입했다면 그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요, 어디냐면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고, 나중에 내가 요약집에 훨씬 내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풀었는데, 마지막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아까 계산 문제 있죠? 물론 이제 수업시간 하겠지만, 오늘 먼저 우리가 잠깐만 하는 방법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오늘 왔으니까. 190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냐면, 기본서에는, 요거는 공식만 외우면 무조건 푸는 겁니다. 공식을 몰라 못 푸는 거예요.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푸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환지 파트에 보시면, 비례율, 환지 설계 파트 있어요. 189페이지 보세요. 189페이지. 자, 그 참고 박스 맨 밑에 4번 나옵니까? 평가식 비례율. 자, 나오죠? 그거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의 합병이죠. 예. 요거 빼기 총 공사비 해놓고 나누기
환지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는요, 요거를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먼저, 현재 개발하기 전, 뭡니까? 환지 전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환지 전. 저를 봐요. 자, 환지, 아직까지 뭡니까? 개발하지 않은 전답 했을 때. 그래서 환지 전답. 환지 전. 환지하기 전. 지목도 전. 됐죠? 전답, 전답. 안 웃네. 딴 데 하던데. 그러니까 환지 전. 아직까지 개발 안 된. 전이고 답이고 이메일 때구나. 분해. 이제 알았어요? 아우, 똥 먹고 싶어. 자, 그 다음에요. 위에는 환지 후. 개발 후. 그러니까 환지 후. 아시겠죠? 환지 후. 이렇게. 환지 후는, 공시에는 개발 사업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그럼 개발 사업으로 들어간 평가 금액 있죠? 거기다가 비용. 그죠? 네, 가격. 환지 전 가격. 환지 후 총 가격의 마이너스 비용. 뭡니까? 총 비용. 곱하기 100. 왜냐면 비례율, 옆에다가 곱하기 100.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자, 문제 봐요, 문제. 40번 문제. 190페이지 40번 문제. 자, 다음 중 비례율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대로. 먼저, 환지 전. 얼마요? 얼마? 두 번째, 45억 원.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위는 의미 없습니다. 그죠? 40분에. 환지 후는 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얼마야?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전체가 1000억이야! 이거 얼마요? 80억이죠, 80억. 80억인데, 야, 들어가는 비용 빼야지. 얼마야? 20억 원. 곱하기 100. 아시겠죠? 물론 나중에 또 다음 주에 할 때 내가 설명하겠지만 미리 좀 알고 공부하자고요. 얘가 얼마야, 얘가? 60. 요거는 60이잖아. 그러니까 공 하나 지우고. 그죠? 예. 그러면 얼마야? 그죠? 44분의 얼마야? 4분의 600. 그죠? 4분의 아니, 여기 한 거 빼니까. 공 올라가니까. 그죠? 얼마예요? 바로 4일은 4? 그렇죠. 150. 아시겠죠? 예. 잘 보세요. 이래 보시면 돼요. 방법. 4분의 80이면, 잘 봐요. 하는 방법이 이제 있어, 이제. 4분의 80이면 2배죠? 그건 얼마예요? 200. 4분의 60은 1.5배죠? 150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풀면 돼요.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토지, 비례율이고. 자, 4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디냐면 기본서, 잠깐 193. 폈습니까? 그 뭐가 나오죠? 토지 부담률. 나옵니까? 나오죠. 자. 봐봐요. 그 2번, 그 맨 위에 1번 봐, 1번. 잠깐, 책 봐, 책. 참고, 토지 부담률 1번. 시행자는 면적식이 당연히 50%니까, 60%니까 면적식 하든 시행자가 마지막 줄 토지 부담률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가 없고, 밑에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요. 밑에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문제가 41번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한번 보니까 기업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산정한다. 맞죠? 답 일단 기억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그리고 요거는요. 또 어디 있냐면은 한 장 넘겨보세요. 194페이지. 5번.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고, 그죠? 바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뒤에 뭡니까? 공사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니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간선도로는 지자체가 부담. 틀렸죠? 누가 부담하죠?
토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틀렸고요. 디귿은요, 디귿은 여기 이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법이 바뀌었거든요. 법이 바뀌었는데 내가 못 봤어요. 바뀌었는데 원래는 디귿이 옛날에는요 전원 동의인데 이것이 3분의 1로 바뀐 겁니다. 이게 법이. 그래서 제가 지금 바꿀게요. 디귿을요 뒤에 70%를 지우고요 60%로 바꿔줘. 60%로 뒤에 거를. 디귿에 70%를 얼마라고요? 60%로 바꿔주고 해야 틀려요. 저를 봐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60%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봐요, 디귿. 전원이 동의하면은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3분의 2 이상이니까 전원도 3분의 2 이상이잖아. 그러면 70%를 하면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60% 바꿔줘야 틀리는 거예요. 그죠? 60%를 넘을 싸니까 60% 하면 틀리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60%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미처 좀 못 봤어요. 그래서 60%를 바꿔주고 틀린 걸 합시다. 그래야 정답 나와요. 리을,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맞죠? 답은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 문제인데 42번하고 43번 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42번 저랑 풀고 43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93페이지 펴봐요. 펴보시면 맨 밑에 뭡니까? 공식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공식 나와요. 공식 길어요. 이것도 공식만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류 면적 빼기,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토지와 하여튼 시행자가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무상기속 토지든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면적, 시행자 건 다 빼주고요. 나누기. 환지계획구역 면적 빼기, 시행자 거 다 빼줘. 그러니까 오른쪽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먼저 저를 보세요. 보류지 면적하고 보류지는 전체 중에 일부 그죠? 그러면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더 크니까 분모예요. 분모. 그래서 환 빼기 행. 환지계획구역. 환 말하면 돼요. 빼기 행. 시행자 거는 무조건 다 빼야 됩니다. 본에 좀 환보 작은 거 보류지. 빼기 행. 행은 얘랑 같아요. 요거 행이 요 행 똑같은 겁니다. 환 빼기 행. 행분의 보 빼기 행.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부담률이니까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놀러 갈 때 지금 완행 타고 갈래? 보행 걸어갈래? 그 얘기예요. 완행, 보행. 이거는 공식을 알면 푸는 것이고 말 그대로 공식 모르면 못 푼다 이래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환 빼기 행분의 보 빼기 행. 환행분의 보행. 자, 보세요. 그러면 42번에 먼저 평균 토지 부담률 구하라 했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환 찾아봐요. 얼마야? 그렇죠. 그러면 120 밑에 봐요. 120 빼기 행 얼마 행? 행 얼마? 20만. 20분에. 그 다음에 보루지 60만. 그러니까 채비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함정. 그죠? 60 빼기 얼마? 똑같이 얘랑 같이 그죠? 20 곱하기 100이잖아요. 100. 그러면 얘는 뭐 얘는 100이죠. 그죠? 얘는 얼마야? 보잖아. 100분의 40이잖아요. 다시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잘 설명해줘봐요. 그러면 이거 뭐냐? 약분하면 얼마야? 그냥 40%. 그죠? 40%. 그러면 43번 하는 김에, 자, 말로만, 자, 얼마야, 얼마야? 20만 빼기 행, 얼마야? 틀렸어요.
잘 봐야 돼. 얼마요? 아니, 행만. 얼마요? 틀렸어요. 예? 3만, 그러니까. 둘 다 더해야지. 두 번째도 행이고, 세 번째 행이니까 더해야지. 이게 바로 함정. 오늘 하나인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20만 빼기 3만 분의 보 얼마 보? 10만 6,500 빼기 똑같이 3만. 여러분들 왜 10만 6,500인지 압니까? 이거요. 45%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숫자가. 정답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 안 되면은요, 계산기를 풀면 돼요. 계산기 가져가는 거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많이 몰라도 그래도 대충 그래도 좀 감이 잡힌다면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